대단히 감사합니다. 절 올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 이렇게 또 나눠지니까 제가 골프공을 갖고 왔어요. 7개를. 진짜 일단 하나씩 좀 뽑아주세요. 자, 그래서 번호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네. 번호 하나는 3명으로 돼 있고요. 3명이 똑같고요. 2명씩 똑같게 돼 있어서 그 번호 똑같이 묶여져 있는 분이 남으시고 나머진 분들은 이렇게 순서대로 같이 올라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뽑으셔서 일단 7번 공을 드신 분 손 들어주세요. 7번 공. 7번 공. 네, 7번 공. 그래서 우리 김봉윤 대표님, 김소진 대표님, 그 다음에 우리 심영철 대표님만 3분이 한 조. 자, 우리 이제 3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자. 우리 3분께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조당 저희가 한 2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30분까지 2시 반까지. 네, 지금 2시 10분이니까 네. 이분들과는 2시 반까지 네.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간단하게 우리 3분이 자, 3분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마이크로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팟캐스트 이렇게 이용하셔서 꼴통쇼 후기 게시판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면 아이폰이시면요 벌떡 일어나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폰인 분들은 그냥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직접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우리 3분, 이렇게 3분의 조합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일단 3분은 좀 잘 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심표철 대표님. 네, 술 한잔 같이 먹었어요. 그렇죠. 네. 우리 김봉진 대표님 그 사무실, 그 스카이 라운지에서,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김봉진 대표님하고 오늘 꼭 친해지셔가지고 네. 사무실에 꼭 놀러 갈 수 있는 길을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태어나서 그 이렇게 본 전망 중에 네. 별로 실망할 전망이에요. 이게 좋지 않지만 바로 앞에가 석촌호수 있고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벌써 질문이 들어오고 있어서 우리 심영철 박사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심영철 박사님,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시고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시나요? 이렇게. 평소에는 그냥 재밌게 살려고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요. 바깥에 있는 것을 항상 유심히 보는 습관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글을 자주 쓰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하루에 적어도 2개의 글을 써서 오전 11시에 한 번, 밤 10시 반에 한 번 글을 내거든요. 그럼 무슨 효과가 있냐면은 한 3달만 지나면은 책 한 권 분량의 주제가 나와요. 네. 그럼 처음에 계획만 잘 세워놓으면은 1년이면 적어도 한두 권 이상의 책을 낼 수 있는 컨텐츠. 비단 그게 출판이 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관점을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스스로의 지식을 조직화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정리하는 수단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세요? 그냥 혼자 예전에는 혼자 그냥 냅다 깔아 했는데요. 잘 안 되고요. 요즘은 페북도 있고 또 블로그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다 많이 쓰고요. 저는 또 다른 잡지나 신문사에서 기고 요청이 많이 와서 그쪽에 글 쓰면서 같이 조정을 하죠. 그러면 하나 여쭈겠습니다. 네. 우리 심영 박사님 책 제목이 뭐죠? 리추얼. 네, 그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정확한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 3가지로 간추한다면 뭘까요? 첫 번째가 네, 3가지로는 아는 생각 안 해봤는데 네, 리추얼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영화가 좋아야 영화관에 가나 아니면 영화관에 가다 보면 영화가 좋아지나 기존에 여러 연구가 있는데요. 종합을 하다 보면은 무언가 좋아져서 그 일을 행동할 확률은 대략 10% 미만이랍니다. 그렇지만 그 행동을 실제 하게 되면은 그 대상을 좋아질 확률은 오히려 90%가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의도를 갖고 실천하면은 시간 경과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그 내용이 리추얼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으로 이제 모든 저자분한테 여쭤볼 건데요. 네. 왜 여쭤보냐면 책을 100번 읽는 것보다 맞아요. 그 저자분 책을 읽고 그 저자분한테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게 책을 100번 읽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책을 읽을 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저자의 의도를 한 번 더 제가 듣는 게 훨씬 더 반복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들이 문자로 여러분들 남겨주시는 거 한 번 질문 드리고 한 번씩,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마이크로 질문하실 분들 또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소진 대표님,
요거 간단한 답을 먼저 하나 주시고 다음 질문 제가 바로 드릴게요. 들어온 거라서 저도 이걸 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이쁘셨네요? 아,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럼 그걸로 대답을 대신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성공한 남자의 기준은 도대체 뭡니까? 저희가 지금 핑크 열차 타고 오면서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네. 성공한 못 들으신 남자의 분들도 계시니까. 기준이요. 네. 네, 살아있는 남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살아있는 남자. 살아있는 네, 그 사람. 네, 살아있는. 뭐가 살아있는? 네, 호기심이 많고 네. 도전하면서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남자.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기는 남자. 네. 그 사람이 살아있다,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저희 저자님이 책에서 전달하는 메시지 가장 핵심은 뭔가요?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야, 내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지 않는 그런 마음. 오늘 안 행복하신 분 나가세요. 오늘 성공 못할 사람이에요. 그래요. 저희는 그렇죠? 네. 네. 다 행복하시죠? 네. 예, 그래서 나가기 싫으신가 봐요. 아, 근데 목소리 이렇게 작으세요. 다시 한번 해줄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도 좀 무서우실 수 있어요. 저도 항상 무섭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버티는 거 보면 저는 참 희한한 놈이에요. 네. 뭐 어차피 저희 선불이기 때문에요. 네. 뭐 후회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우리 김봉진 대표님께 또 문자로 들어온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 의외의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진짜로요. 김봉진 대표님, 어떤 여자와 결혼해야 하나요? 네. 네. 저는 결혼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질문을 사모님이 하신 거 아닌가요? 맞아요. 아니에요. 일단은 예쁜 여자는 예쁜 걸로 기준을 삼으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삼는 기준은 후배들에게도 말씀드리는데 아무 주제 없이 한 3시간 이상을 수다 떨 수 있는 사람. 아무 주제 없이? 예. 그러니까 정말로 계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얼굴 보는 건 오래 못 가잖아요. 근데 나랑 오랫동안 이야기 나누고 공감하고 계속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또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부끼리는 저희는 존댓말을 써요. 맞아요. 네, 내가 상대방을 부인을 존경하고 배우자를 존경하면 배우자에게 존경받을 수 있고요. 그 존경받고 존중받은 힘으로 다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프로포즈 했던 거 좀 잠깐 우리 아시는 계시나 모르시는 계시니까 프로포즈 어떻게 했는지 프로포즈 사건 좀 한번 알려주세요. 궁금하시죠? 진짜로 엄청난 여러분 써먹으시는 거 너무 좋은. 모르시는 분들 처음 듣는 분들 꼭 적용해 보세요. 자, 잠깐만 알려주세요. 통장에 저희가 입금 송금하면은 6글자 정도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거를 편지처럼 썼어요. 보낼 때마다 사람 이름 대신에 글을 써서 10,000원씩, 5,000원씩 이렇게 보내면서 한 칸씩 한 2년 정도를 써가지고 통장 정리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 통장을 들고 가서 ATM기 앞에서 그걸 줬어요. 이게 통장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글들이 한 줄 한 줄 나오면서 편지가 돼서 했던 그런 프로포즈였습니다. 여러분들 표정도 뭔가 나는 못하겠다는 표정을 빨리 지어주시면 근데 여러분 그 이체한 금액이 어떤 날은 뭐 100원도 있고요, 뭐 200원도 있고요. 그래서 받으신 분 입장에서는 막 글자가 막 찍히길래 기계에 넣었는데 금액이 막 찍히나 했대요. 근데 글자만 수두룩하게 찍히고 잔액은 얼마 안 돼서 되게 좀 그랬다고. 예. 자, 아무튼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현장에 와주신 여러분들 또 생생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저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꼴통칸에서는 왜 질문을 해야 하는지 또 우리 나중에 여러분들 세마시 보면 최진석 교수님이 한 강의가 있어요. 그걸 꼭 보시면 거기에 인류의 삶과 이류의 삶의 차이는 인류의 삶은 질문을 할 용기를 통해서 주도적인 삶을 살고 이류의 삶은 질문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대리적인 삶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이 기회가 또 오지 않아요. 그냥 손 들고 제가 막 하시면 돼요. 사소거라도 뭐 질문하세요. 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자, 네, 저 우리 여성분, 네, 자 우리 마이크 아까 우리 무선 마이크 있을 텐데, 네, 자
있죠? 참고로 저분은요 여행을 후불제로 가신 거예요. 꼴통 여행을.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그런 용기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돈 없어서 못 가는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가야 돼. 저분은 내가 여행 다 보내주면 갔다 와서 갚겠다. 그래서 매달 33만 원씩 입금해야 되는 분이세요. 얼굴이 잘 봐주세요. 왜냐면 도망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행 가가지고 그 여행사 대표님을 완전 매료시켜가지고 그 여행 박사에 취직이 된 분입니다. 대단하죠.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자, 질문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을 드리는 여행 박사 김여경이고요. 저는 김봉진 대표님께 질문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일하는 분야가 홍보 마케팅 분야에 있는데 되게 글도 쓰고 마케팅을 하니까 고객님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아야 되는데 저희 팀장님께서 되게 좋아하세요. 우아한 형제들 이쪽을. 그래서 어떻게 그런 글씨체나 그 회사 문화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의 원천은 어디서 오셨는지 어떻게 그걸 만들게 되셨는지 네.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했냐면요. 사실은 큰 생각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남들과 다르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도 아닌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다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라 내 내면에, 우리 내면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아시면은 그걸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들은 되게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의도된 마케팅이나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정말 진심 어린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그게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다움, 우리다움, 우리스러움 여기에 집중하셔서 자기들만의, 우리들만의 색깔을 만드시는 데 집중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일미 여행 박사는 색깔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요.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는 우한 형제들 다움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를 쫓아올 필요는 없다. 또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걸 수도 있나요? 우리를 쫓아올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 우한 형제들처럼 될 필요는 없다. 네, 그렇죠. 각자 맡고 있는 일과 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춰서 집중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신병철 박사님한테 질문 받도록 네. 새로운 그 길을 개척해 가셨는데 그 좋은 직장을 어떻게 보면 버리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던 도전 어떤 미션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 7월 24일까지 CJ그룹 총괄 마케팅 부사장이었는데요. 들어갈 때부터 꼭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워낙에 하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몇 번 거절하다가 갔는데 가서 좋은 경험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김봉진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자기 몸에 맞는 옷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태생부터 야생 출신이고 혼자 이렇게 뭔가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직에서 그 한 분을 위해서 사는 2년의 생활이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고요. 추석 때가 되면 사가 떨어지고 배 떨어지는 거 뭐냐? 저에게는 이제 나가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정리했고요. 후회 없고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만나는 거는 CJ에 있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과 자유롭게 만나고 조금 이따 좀 막걸리 먹을 건데요. 대낮에 먹는 막걸리를 그냥 내려올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로? 한 잔 정도. 대낮에라도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런 인생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 회사 결정을 아주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멋지네요. 박수. 술값은 누가 내십니까? 전체를 생각 안 해봤고요. 그냥 제가 오랜 친구분이 한 명 저랑 같이 오셔가지고 그분하고는 일단 술을 먹기로 네, 일단 약속을 둘이서 했어요. 한잔 막걸리 여러분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막걸리 원하시면 이쪽으로 붙으세요. 술 먹으면서 생각하지 마시고 아셨죠? 올라갈 때는 술북 열차로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소진 대표에게 우리 저 뒤에 파란색 옷 입으신 여자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T 멤버 김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소진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소진 대표님 책 제목이 성공하는 남자의 디테일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소진 대표님 자신도 본인도 여자이시고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시대는 여자와 남자는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책 제목을 그렇게 지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성공하는 여자의 조건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공하는 여자의 조건. 일단 제가 지금껏 한 헤드헌팅 일이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만났던 분들이 거의 그 임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남자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많이 남자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성공하는 남자의 디테일이라고 제목을 줬고요. 여자들한테도 거의 대부분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거의 공통적인 내용들이 많고요. 이름은 그렇게 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공하는 여자로서 좀 가장 네. 먼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조건이 있으시죠? 여자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네. 사실은 남자의 디테일이라고 했는데 남자분들은 사실 지금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하세요. 근데 여자들은요 너무너무 잘해요. 조직에서 외국계사나 대기업들에 가보시면 지금 아시잖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한번 치세요. 엄청 많거든요. 옛날에는 남자들 세상이었잖아요. 근데 조직에 가면 요즘에 부장 이상의 여자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부장까지 버티시면 CEO, 임원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오히려 지금은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남자의 디테일을 이제 쓴 거고요. 여자분들은 버티면 간다, CEO까지. 무조건 버텨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자분들. 그러니까 오히려 남자들이 정말 필요한 책이기 때문에 책 제목은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거.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세 분은 돌아가시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한마디씩 하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우리 심혜철 대표님부터. 네. 네, 뭐 어쨌든 간에 성공이라는 주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신뢰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전공은 마케팅인데요. 마케팅에서 40년의 연구를 다 걷어내고 하나의 키워드만 남겨라. 그러면은 트러스트, 신뢰감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신뢰감 중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 자기 신뢰감이 여러분들의 성공과 저의 성공을 만들어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신뢰라는 핵심 키워드를 또 던져주셨습니다. 자기 신뢰. 자, 네. 우리 김서진 대표. 네, 저는 자존감이요. 네, 자존감. 자신감, 자만감이 아니고 자신을 정말 소중하게 느끼고 내가 최고다. 그리고 최고가 될 수 있게 그 노력하는 자세. 자존감을 좀 지키셨으면 합니다. 네. 자존감. 자존심과 자존감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자존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김봉진 대표님. 네, 저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은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적게 일하고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50까지 일하고 나서 어디 그 휴양지 같은 데 가서 이민 가서 살고 이런 것들을 꿈꾸는데 사실 이런 거는 서양 윤리 사상의 기독교 사상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과를 따먹고서 벌을 받아서 여자는 출산의 고통, 남자는 일하는 고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양 쪽에서는 일은 내 내면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 자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또 우리 저자 세 분이 또 너무 질문들을 아주 간략하게 잘 해주셔서 제가 한 3분 정도를 아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통 질문으로 지금 들어온 거 하나씩만 드릴 테니까 답변을 1분씩 안쪽으로 해서 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극복했냐 이런 질문 드리면 굉장히 또 위인전 같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세 분의 공통 질문 해주셨어요. 삶에서 가장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던 때는 언제였는지. 이건 정말 내가 노력도 했지만 이건 정말 내가 생각해도 운이 좋았다. 뭐 우리 김홍희 대표는 뭐 제 와이프를 네. 만났을 때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 얘기하라는 거. 저부터 얘기할까?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정말로 제 와이프랑 결혼하게 된 거예요. 와이프 일어나서 박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와이프 얼굴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면 사람은 자기를 믿어주는 단 한 명의 사람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끝까지 믿어준 분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같이 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김소진 대표. 네, 저는 세 가지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운이 좋았던 건 정말 태어난 게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책을 낸 게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400명 같이 만날 수 있었던 게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세 개 얘기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러네요. 한 개 까먹었어요. 네, 그게 까먹은 것도 아마 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성공하는 여자의 디테일은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디테일이 아니에요. 생각한다고 쓰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죠? 자, 우리 신경철님. 예, 저도 그 제 책 서문에 한 페이지를 통으로 비워서 한 줄을 썼는데요. 1400년 만에 환생한 나의 아내 이상윤에게 바친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김봉진 대표님이 먼저 하는 바람에 짝퉁이 돼버렸는데 제가 아주 어려울 때 저희 집사람이 제가 자살하려고 하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을 일깨워주는 말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고 이렇게 밥 벌어서 먹고 살 수 있고 글도 쓰고 여러분 뵐 수 있게 돼서 그 계기를 만들어진 저희 집사람 만난 걸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병철 박사님의 자살하려고 했던 순간 그러니까. 저희 꼴통쇼에 모셔서 들어보고 꼴통쇼에서 저희가 예고 네 바로 저희 섭외가 된 걸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안 나와주시면 저희는 어떻게 예고편을 내보낼 거냐면요. 네. 그 자살의 순간에 이 한마디에 살아났다. 그렇죠. 여보 생명보험 들어놨어. 돈 나 혼자 받았을 거야. 이러니까 이제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첫 번째 세 분의 저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팀. 자. 여러분 혹시 계속해서 나는 솔직히 아까 뭐 먼저 질문하는 사람이 참 뭐 중요하다 했지만 그래도 내가 말로 하는 질문보다는 또 글이 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꼴통쇼 후기 게시판을 제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질문을 주시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자 말로 나는 하겠다 그러면 또 순서가 갔을 때 꼭 먼저 손을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은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는지. 네. 네, 제 책 제목이 좀 읽기가 어려운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영혼이 꼴리는 브리꼴레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여기 미성년자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못 듣는 하겠습니다. 브리꼴레르. 브리꼴레르를 통해서 한 세 가지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책상 지식인에서 벗어나가지고 스트리트 스마트라고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체험적 노하우를 갖고 있는 실천적 지식인이 되라 뭐 이런 메시지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세상에 널려 있는 지식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능력은 그런 정보, 여기서 얘기하는 정보는 이제 뭐 오디오든 비디오든 이미지든 메시지든 아무튼 다 주사다가 편집하고 엮으면 새로운 지식이 된다는 지식의 연금술사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주변의 전문가 중에 싸가지도 없고 밥맛도 없고 재수도 없고 뭐 이렇게 멍청하고 막 이런 전문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생각하는, 타인 아픔을 마치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는 이타적 지식인이 되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박수 우리 강영호 대표님은 네. 어떤 메시지 전달해서 책을 만드셨나요? 저는 제가 책에 사인해드릴 때 항상 써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면 관점을 바꾸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는 문구를 꼭 써드리는데요. 저 스스로 그걸 체험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이 가장 부러워하시는 16번 월급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정말로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카네 씨도 말씀드렸는데 관점에 따라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머리를 깎는 행위를 하고 뭐 샴푸를 하고 뭐 이발을 하고 염색을 하고 하는 그런 똑같은 행위를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발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용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미용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깍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헤어 디자이너라는 표현을 붙임으로써 자기가 하는 일을 격상을 시키고 다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관점을 바꾸면서 같은 일도 다르게 할 수 있고요. 같은 일도 다르게 바뀌는 것들을 제 스스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거나 이럴 생각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유입니다. 공유. 나는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라는 말을 그냥 옆에 사람한테 하듯이 아주 짧은 호흡으로 썼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기분 좋았던 게 저의 스승님이신 우리 김정 교수님께서 너 정말 잘 썼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는 확신을 했어요. 또 우리 유영만 교수님께서도 정말 잘 썼다 하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데 관점을 바꾸면 정말 여러분들이 못 봤던 것들이 본다는 한 번만, 두 번만, 세 번만 경험해 보시면 관점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하신지 아실 겁니다. 그 메시지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문자를 통해서 이분은 계속 이런 질문을 드리고 계시는데 이제 한 분 한 분한테 네. 이거 뭐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한 분 한 분한테 좀 여쭐게요 일단. 자, 먼저 박용우에게 월급이란? 저도 묻고 싶었어요. 김범수 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이란 너한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저한테 월급이란 성취감이자 제가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뜻이 있을 때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이제 이분이 여쭌 의도는 아마 열 몇 번의 월급을 받는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로 네. 여쭤봐 주신 것 같아요. 자, 유영만에게 2대8 가르마란? 이분은 분명히 헤어샵에서 나오신 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 2대8 가르마가 이제 이걸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미용실에 가면 강연회 할 때는 막 뒤집어서 또 흐트러졌다가 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자연스럽게 좋아지더라고요. 앞으로는 이제 2대8 가르마를 80대 20 법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가 되기 위해서는 8대 2, 2대8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용석에게도 있어요. 네. 이용석에게 저는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 안 받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객석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용원 교수님한테 질문 있으시면 선물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일어나시죠. 잠깐만요. 제가 좀 진행을 좀 할게요. 네. 그럼 질문 안 할게요. 자, 그러면 문자 질문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거수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두 분이 20분을 쓰시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거든요. 자, 유영만 교수님은 삼행시의 달인인데 그 삼행시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으시는지? 삼행시에 관심을 갖게 된 건요. 사람들이 이제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 여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상력 표현력이 달라진다는 걸 어느 순간부터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위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 생각한 거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나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세 글자로 된 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세 글자로 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세 글자로 된 거를 일단 첫 글자 이니셜을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사전을 들춰서 이렇게 계속을 봐요. 그러면 이제 그 후보 한 단어에 후보 한 3-4개씩 써놓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조합해보고 저렇게 해서 조합해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삼행시 전문 시인으로 곧 들어가는 거예요. 책은 다 써놨는데 요즘에 출판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 교수님은 네, 있다고 해서 내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책이 나오신 게 60 몇 권이죠? 8권. 68권, 네. 68권. 취미로 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이렇게 좀 한번 살아보세요. 책을 취미로. 네. 네. 자, 우리 박용호 대표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착한 기업과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착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여쭤봐 주시는 거 있는데요. 진짜 박용호 이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착함이란 어떤 건지 좀 정의를 좀 내려달라고. 착하다는 것은 가장 그 생각을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 가장 그 착한이라는 단어를 뭘로 바꾸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게 보면 배려예요, 배려. 저는 배려를 해주는 기업.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기업 2개랑 인연을 끊었는데 그것이 보면 제가 그 젊은 사람들한테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랫사람이 쓰는 감히는 자기를 낮추는 표현일 수 있지만 윗사람이 쓰는 감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아랫사람을 완전히 깔고 뭉개는 표현이거든요. 감히 너 따위가, 감히 내가, 감이라는 표현을 쓰는 회사람, 그런 윗사람하고는 절대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감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는 거는 뒤집으면은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을 배려하고 그 다음에 함께 일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그 배려심이 깊은 서비스 이런 것들이 성공해야 되는 거고 배려심이 깊은 기업들이
성공해야 되는 거고 배려심이 있는 기업들이 또 그런 기업 문화가 또 자리 잡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착하다는 거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 기업 사장님한테 들어봤더니 자의적으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뭐 사회에 기여를 공헌을 한다. 글쎄요. 뭐 그걸 한번 여러 가지 대응을 해봤는데 아무 말을 갖다 바꿔도 되는 게 뭐였냐면 배려였어요. 배려할 줄 아는 것. 그게 착함의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책에도 그걸 쓰려고 하는데 그 배려가 있는 저희가 감동을 만들어내는 서비스는 unexpected consideration 기대하지 않았던 배려에서 감동이 일어난다. 그런 걸 이렇게 한 챕터로 잡아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착한 회사의 기본은 배려가 곳곳에 배어 있는 사람과 사람 직원을 배려하고 고객을 배려하고 이렇게 배려하다 보면은요 착해지려고 기분 좋아지거든요. 기분 좋아지면 행복해지고 그래서 착한 거의 기본은 배려를 잘하는 게 저는 기본인 것 같습니다. 자, 배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현장에서 여러분들 직접 우리 두 분께 우리 여성분 미술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유영만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미래의 인재들을 만들기 위해서 창의적인 거 그리고 리더십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교육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사교육은 아직 당분간은 계속 힘을 발휘할 거 어느 정도까지는 공교육이 자리를 매김할 때까지는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브리콜레르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교육이 다가가야 되는지 항상 창의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교육에 대해서 연구하지만 아직도 해답을 잘 찾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한두 시간 정도 얘기해야 될 문제인데 간단하게 따로 자, 저희는 다 자리를 그만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계속 하시고요. 다 진행이 있어서. 그냥 재미난 이야기 하면서 답을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르트르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창의적인 대가를 조사해 봤더니 그 중에 10명 중에 통계적으로 5명이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은 일찍 죽어주는 것이다. 올렸는데 이게 물론 이제 말년에 약간 맛이 가서 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창의성이라는 것은 강제 타율성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고요. 아버지를 비롯해서 선생님 또 윗사람들이 아랫사람한테 창의력 발휘에 도움이 될 확률이 뭐 정확하진 않지만 통계적으로 50%라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창의성은 저는 어린 아이들 특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섬겨야 될 스승이 공자나 맹자보다 놀자, 웃자 이런 애들을 스승으로 모셔야 된다고. 놀자, 웃자. 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무조건 놀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학원 다니는 아이보다 놀면서 야생에서 체험한 우리 총각 내 야채, 이 야채 가게 야자거든요. 네, 그래서 야생에서 야망을 갖게 됩니다. 야생에서 야심이 생기고요. 야생에서 야성이 생기거든요. 그런 체험이 많은 아이가 결국 어른이 됐을 때에도 체험적 상상력에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박용훈 또 우리 저쪽에 남자분. 네, 저 박용훈 의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미스라는 책에 보면 3가지 분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사업가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고, 관리자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고, 이제 기술자적인 자질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해봤을 때, 저는 관리자적인 성향을 가진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정보라는 게 있을 때 이제 박용훈 의사님이나 사업가적인 기질을 가지신 분들은 적게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먹고 그 공복 속에서 사색을 하시고 어떤 그런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내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자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정보가 보이는 대로 다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식도 하고 뭔가 조금 배부른 돼지가 돼서 좀 사색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어떻게 박용훈 의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정보의 공복을 이제 좀 이끌어내시고 관점을 이끌어내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자, 하여튼 정보나 이런 게 정말 홍수 시대잖아요. 그걸 어떻게 좀 이렇게 가려서 내거화 시키시는지. 그 사람들이
인터뷰를 요즘에 이제 최근에 하루에 막 3개씩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세긴 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새로운 관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유영만 교수님께서 저는 다음 책에 또 이것도 한 챕터예요. 한 가지 말에서 만 가지 생각을 얻는 사람, 만 가지 말에서 한 가지 생각도 못 건지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게 뭐였냐면 인터러빙이라는 거를 용야 너 이거 가서 강의할 때 써먹어라. 근데 알려준 게 인터러빙이라는 마크였어요. 근데 보면 그게 물음표와 느낌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질문하고 답을 찾고 질문하고 답을 찾고 그런 과정들이 대학원에 가서 스키마라는 단어도 처음 배웠어요. 저랑 한 살밖에 차이 안 나지만 우리 김주환 교수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커뮤니케이션 시간에 배운 것들 곰식하면서 카카오톡이 성장하는데 많은 역할이 됐던 것도 우리 김주환 교수님 강의 듣고 제가 실전으로 이걸 어떻게 쓸까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해서 진짜 했는데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존경을 합니다. 근데 저 B 받았어요. B. 교수님께서 B 주셔가지고. 사고를 갖다 준 셈이 항상 뒤끝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저는 가장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궁금해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이 뭐하지만 18루마 그러면 18루마가 왜 욕이 되지? 무슨 뜻이지? 이렇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인 거는 18루마 그러면 왜 욕을 해? 왜 이 상황 자체에서 왜 욕을 하는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18놈이 왜 욕이 될까? 그리고 저렇게 우리나라만큼 욕이 발달한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욕만 가지고도 생각을 해보면 저게 왜 욕이 되지? 뭐 같은 새끼 막 그러면 그게 왜 욕이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제 대학교 1학년 때 가르쳐 주셨던 그 교수님 말씀이 딱 맞았던 것 같아요. 당연함에 던지는 왜를 통해 당연함에 갇히지 말아라. 당연함에 갇히는 순간 멈춘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연함의 틀 속에 갇히고 빠지면 그 사람은 고만고만한 원오브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고 틀 안에 갇히지 않고 틀 밖에서 그걸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놀려면 그 단어 자체,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도 또 컨텍스트라는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 김정 교수님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평생 동안 우리 교수님 강의를 몇 개를 외워요, 제가. 그때 했던 손짓까지도 거의 제가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그런,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저 사람들이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래서 한 가지 말에서 1000가지 생각을 얻으려는 그런 노력. 그 다음에 그거를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를 한마디로 정의 내리지 마시고 수많은 고민을 해보고 잘라보고 막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하다 보면 이게 딱 계속 손가락을 튕기는 때가 있어요. 제가 책에 쓴 말콤 글래드웰의 이거 스냅 저지먼트라고 해서 이렇게 딱 치는 것처럼 이거였구나라고 딱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지면 그게 내재화돼서 내 내재된 가치로 스키마로 쌓이면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융복합을 하면서 이 판단하는 통찰력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당연한 것들에 질문하는 거. 왜 저렇지? 왜 저게 여기지? 이거밖에 방법이 없을까? 아까 이제 본인은 이제 관리형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관리도 똑같은 거예요. 관리도 이렇게 관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주 다른 사람들이 그냥 그런 생각을 왜 하니? 한 시간 것들에도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책 찾아보고 하면서 이거였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많아지면 그것들이 많아진 사람이 하나가 두 개가 연결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말해갖고 이제 익스포넌트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승의 개념으로 그런 것들이 막 융복합하면서 이 다른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들을 끄집어내는 이 원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한 것에 질문해라. 그 답변이 좋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해야 될 거는 선생님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상이 그러니까 질문 안 받아주면 오늘 깽 빠지실 것 같아서 질문 받으러 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청도에서 온 손상익입니다. 충청도 반갑습니다. 박윤호 작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비전이나 소통이나 발상의 전환 이런 핵심적인 단어를 이제
유행어처럼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작가님은 지금 관점이라는 단어를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단어를 만나게 된 계기와 그리고 16군데에서 월급을 받는 그 타이틀을 월급을 주는 사람으로서 이제 오너로서의 그런 변신은 뭐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되게 질문이 공격적이세요. 네, 질문 잘못하면 맞을 것 같아요. 답변 잘해주세요. 네. 두 번째 걸 먼저 질문을 드리면 저는 사장을 8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사장을 시켜주셨던 분도 있었고 제가 2층, 3층, 14층 3개 층을 돌아다니면서 호칭이 다 달라졌어요. 편집장, 2층 가면 편집장님, 2층이 사장님이고 사장님, 3층 가면 편집장님, 14층 가면 본부장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장을 하고 제가 리더십이 있는 줄도 알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누군가의 책임을 지고 이 사람 굉장히 저는 뭐라고 해야 약간 비겁할 수도 있는데 누군가의 인생을 내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연결된 4사람이 있더라고요. 집사람, 뭐 그다음에 그 사람들 식구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따져보니까 내가 40명을 벌어먹이면 46, 160명을 벌어먹이는 거구나. 그런데 내가 그런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진심으로 이걸 내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느꼈을 때 제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안 하겠다. 그러면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누구한테 보지 못했던 걸 보여주고 조언하고 하는 일이 훨씬 더 훈수 두는 일이 제가 장기를 줄 때보다 제가 훈수를 둘 때 더 술을 잘 보드는 거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훈수 두는 사람이지 장기를 직접 두는 것보다는 훈수를 두는 게 낫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 관점이라는 단어는 처음에 제가 홍보라는 일을 기자를 11년을 하면서 홍보라는 표현을 너무 자주 쓰는 거예요. 근데 넓으롱 알릴 곳자잖아. 그럼 넓게 알리는 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거는 거의 20년 가까이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홍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것 같은데라는 거를 계속 부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김범 수장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거는 관점을 바꾸는 거구나. 기자들이 저한테 저희 회사를 카카오톡을 공격하려고 찾아오면 이런 면을 보는 건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기자님이 보신 건 이 면만 보고 오신 것 같은데 기자님 이런 면을 보시면 어떨까요? 이쪽 이런 면도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저희를 공격했던 기자가 저희를 옹호하는 기사로 바뀌는 거를 수차례 겪었어요. 이거구나. 똑같은 것도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게 해주고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게 해주고 하니까 달라지는구나. 잘하면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사이비 교주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네. 성경책 가지고도 이런 면으로 보게 만들고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 막 쫙 나오고 이런 면으로 보게 만들면 또 우리 무세명 씨 통일교 또 딱 나오고 동봉교 이렇게 지금 보면 똑같은 성경책 같은 거 가지고도 관점 바꾸기에 따라서 종교도 바꿀 수가 있겠구나 끝을. 그래서 이거는 다 관점이다. 이건 퍼스펙티브다. 그래서 프레임이 우리 서울대에 있는 초연모 교수님께서 프레임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프레임이 싱글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에 많이 집중이 돼 있다면 나는 멀티 프레임을 얘기하자. 그래서 한 프레임으로 그분이 싱글 프레임에 집중했다면 나는 멀티 프레임을 갖고 있겠다. 그거를 가장 잘 적확하게 표현한 게 뭘까? 그게 제가 찾은 단어가 퍼스펙티브, 관점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이용만 교수님한테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받고 이용만 교수님께 자, 나옵니다. 네, 거리의 지식인들이라고 브리콜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수님 주변에 혹시 그런 지식인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예, 거리의 지식인은요, 지식인이 거리에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거리, 일상 또는 현장에서 체험적 노하우를 깨닫고 그걸 자기 체험을 근거로 해서 이론화시킨 다음에 다시 이론의 출처인 현장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저입니다. 아니 주변에 있냐고 여쭤봤더니 본인이라는 거. 자, 우리 김정 교수님. 네. 우리 책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책을 쓰셨나요? 회복 탄력성 메시지요. 네네. 예, 잠시. 네, 박수환 대표님 전화하겠습니다. 잠시 안경 벗어도 된다니까요. 네. 이게 참 안경에 도수 있는 사람들은 선글라스 끼는 것도 불편해요. 네, 말씀하세요. 바꿔 껴야 되는 거라.
네, 저는 그 군대를 가려고 하니까 장군 출신들이 쓴 책이 정말 많이 있는데 병사들아 군생활 이렇게 해라라는 책이 한 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암울하게 입대를 했었는데 그런 병사들에게 나를 저해하는 인연이 아니라 나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가질 수 있도록 긍정의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군생활 해라, 그리고 목표를 가져라, 끊임없이 도전해라 라는 3가지 주제로 책을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윤희 교수님, 네, 막 빛이 납니다. 모자는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되도록이면 사진은 좀 카메라는 아니 저기 저를 좀 찍어주세요. 오늘 무슨 배우민 씨 오신 것 같아요. 네. 네. 회복 탄력성을 쓴 이유요. 네. 아니 책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 전달하려고 하시던? 독자들에게 그 역경을 극복해야 된다. 네. 하는 거고요. 역경은 인생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그걸 통해서 원래 있던 자리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더 강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즉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했던 모습으로 점점 더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피하는 사람, 뭔가 안 될 것 같아서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따라서 성공도 피해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지금 계속 문자 질문 넣어주고 계시는데요. 자, 김주환 교수님께 오늘 퍼플 기차 내려오면서 분위기 어떠셨는지요? 퍼플 기차 탔던 분들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주 행복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토크 콘서트가 약간 종교 행사가 되어 굉장히 경건해지고 저도 질문을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플 기차에 타셨던 분들 오늘 저기 분위기가 교수님 좋았어요. 말씀하실 때 웃을 때도 이렇게 그렇게 절도 천박하게 웃지 마세요. 이렇게 웃어주세요. 질문 공통 질문 두 분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주환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대답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내가 교수가 되고 지금 이렇게 책을 쓰고 좀 누군가에게 이렇게 지금 질문을 받는 사람이 됐는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내 일상 중에 작은 습관 중에 하나는 어떤 거가 있었을까요? 이 습관은 나한테 정말 좋은 습관인 것 같다. 저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납니다. 지난 여름에도 두 번째 책을 완전히 다 써서 출판사에 보냈는데 그거 쓸 때도 7월달 내내 새벽 5시, 6시까지 원룸 탈 때까지 밤에 했고 그 다음에 낮에 계속 잤죠. 자, 밤에 혼자 일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제가 뭔가를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글을 쓰실 때는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그냥 조용히 쓰시는 게 아니라고 제가 지금 저는 항상 그 비트가 강한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요새는 트랜스, 일렉트로닉 트랜스, 덥스텝이라는 그걸 해서 이 손가락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지금 그루빙이 있어야 막 비트도 되게 강하고 그래서 제 책을 읽어보시면 리듬이 느껴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재규 교수님 사적으로 뵈면 이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지금 김재규 교수님 이러실 거라고 정립하시는 분 계시면 그 정립함을 좀 풀어주시고요. 사적으로 보면 진짜 재밌고요. 진짜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뭔가 재밌으세요? 열나 웃겨요. 완전 짱이에요. 우리 박수왕님 또 내가 이렇게 정말 이 습관 하나만큼은 정말 난 좋은 습관인 것 같다. 전 될 때까지 합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하고 책도 내기해서 20번의 출판사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한 거를 못 이루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계속 도전하고 될 때까지 해보고 안 되면 또 하고 하는 그런 열정 있는 청년입니다. 아니 지금 막 계속 하고 있는데 쉽게 안 되고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막 계속 될 때까지 하고 있는 거. 제가 요새 여자 한 명 꼬시려고 하고 있는데 될 때까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몇 번으로 지금 시도했는데? 지금 한 29일 정도 두드리고 있습니다. 29회 정도? 29일 정도. 29일 정도를 계속. 여자친구를 전에 했던 그분은 헤어지시고요. 정리했습니다. 야, 정리도 될 때까지 하는군요. 저희 굴뚝 씨한테 데리고 오셨거든요.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박수환 대표가 어느 정도의 이렇게 추진력과 이런 이렇게 무대뽀가 있냐면 박수환 대표가 만드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진짜 만나고 싶은 모든 스타들이 다 나와서 이 표지 모델을 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야 수환아 이거 나 어떻게 모셨냐 했더니 10원도 페이를 안 주고 가서 당신이 왜 이 잡지에 나와서 모델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전부 다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저 이제 그 친구네 집에 놀랐는데 저희 친구 애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삼촌이 만약에 EXO 사인을 받으면 삼촌으로서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엑소. 아 엑소? EXO? 아 술집 이름인가 봐요. 엑소 사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이 이제 수왕 씨밖에 없잖아요. 전화해서 수왕아 엑소 사인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형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다음날 받아왔어요. 사인을. 대단한 거잖아요. 집에서 자기가 한 거 아닐까요? 아 그랬나? 이 엑소 이거 모를 거야? 어제는 엄청 빨리 받아오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이제 박수환 대표에게 질문하는 걸로 하고 네 형님 얘기하세요. 네. 일어서서 해주세요. 네. 박수환 대표님 앞으로 그리는 그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지 10년이나 20년 그런 미래 모습을 상상하실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네. 저는 그 대학생들이 매일매일 찾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일단 그 한국에서 만드는 게 꿈이고요.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쓰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감히 좋은 출판사를 만나서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추후에는 뭔가 동물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저처럼 보잘것없지만 그런 한 분야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의 책을 남길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면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좀 말씀드리면 젊은 CEO잖아요. 우리 소셜 네트워크만의 기업 문화가 좀 있는지 독특한. 저희는 우선 자율 출근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 출근제. 네. 두 번째는 한 달에 이틀은 그냥 회사를 오프하고 대학교로 가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들을 합니다. 네, 그게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두 가지 좀 특별한 문화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마무리 질문 하실 수 있으시면. 네, 마지막으로 두 분께요. 세상에 이 자리에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니까 어떤 이렇게 살아라 메시지 하나만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우리 김재 교수님부터 하실까요? 해주고 싶으신 네, 이야기. 해주고 싶은 얘기 뭐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 짧게. 그 짧게 해야 되지만 그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기 지금 우리 와 있는 데가 산비촌입니다. 이게 소수원 가고 그러는데 우리 선조에게 제가 페이스북에도 그제 올렸지만 우리 선조들은 가난함을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그 최고 권력자 영의정 막 이렇게 지내는 분들 난 뭐 뒤주에 쌀이 없다. 가난함을 틈만 나면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가난함이 완전히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배금주의, 돈 이걸로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관대작 높은 주위에 오른 대통령까지 해도 돈 없으면 쪽팔리다. 어떡하지? 그래서 자꾸 챙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정말 높은 사람들이 부동산 축제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돈 없으면 무시당한다. 이 생각이 있어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민족 원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떳떳하게 가난함을 자랑할 수 있는 자신감과 졸부들이 스스로 쪽팔려 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우아함과 어떤 그 당당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요. 혹시 여러분이 운이 좋아서 돈 벌려면 운 좋아야 되거든요. 혹시 운이 좋아서 떼돈을 벌었다 그러면 겸허함을 늘 잃지 말고 그 다음에 워렌 버핏 85% 재산 기부했습니다. 빌 게이츠 죽을 때까지 95% 재산을 기부한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면 그걸 좋은 데다 써야겠다. 이런 걸 미리 생각하시면 이미 삶은 이 자리 이 순간에서 내 삶은 성공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기준에 의해서 남의 평판에 의해서 내 삶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된다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내가 결정하겠다. 내 삶의 성공 여부는 이대로 사세요.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꿈,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일을 해가지고 결국은 좋은 일을 할 거고 이렇게 살면은요 힘이 날 거고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지세요. 이 좋은 지금 이야기 뒤에 박수환 대표는 어떤 이야기를 또 부담되겠네요.
저는 사실 이렇게 김주환 교수님이랑 같이 하는 것만 너무 영광스럽고 사실은 오늘 제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준 사람이 여기 계십니다. 제가 2011년 4월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또 사실 회사도 어려워지면서 정말 힘들었을 때 받았던 책이 있거든요. 사실 그게 2011년 4월에 받았던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비보이이셨던 우성훈 씨로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스트릿 댄스로 있으면서 하체 마비가 되었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도전하고 꿈꾸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야겠구나, 나도 다시 일어서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계기를 삼아서 감사한 마음이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리고 저희 젊으니까 뭔가 도전해보고 만들어보고 안 되면 또 해보게 되면은 충분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합니다. 소중한 자리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설국열차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 비주얼, 최강 비주얼 밴드. 자, 강백수 밴드의 멋진 공연. 자, 그럼 큰 박수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백수 밴드입니다. 이런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컴백스 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우 이 기라성 같은 분들의 좋은 이야기 이후에 이렇게 팬티 타령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민망함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 들으신 곡은 슬픈 이별 노래 CKP라는 노래였습니다. 저희도 자랑하자면 저희도 그 대한민국 최초인 게 하나 있어요. 인디 뮤지션 사상 최초로 언더웨어를 협찬받아본 밴드입니다. 이 노래 부르고 진짜로 케빈 클라인에서 협찬이 들어와서 저는 팬티 같은 거는 사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되는 거죠. 다음 곡은요. 저 팬티를 보여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자들의 이런 좋은 얘기 듣고 한다는 소리가 팬티 보여달라고. 네, 다음 곡. 제가 팬티는 못 보여드리지만 네, 또 죽이는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잘생겼다고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잘생겨 본 적이 없으셔가지고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이게 아주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좀 진정성이 떨어져 보인다 뭐 이런 오해를 많이 사기도 하지요. 나는 리얼 러브를 꿈꾼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잘생겨서 못 따라오나요? 너무 매력있어 못 따라오나요? 내가 갖고 나버릴 것 같나요? 나 그런 남자 아니에요. 가끔 나는 파스텔 털인데 그나마보다 가끔 보는데 리얼 러브 기다리는데 의외로 하나도 인기 없는데 주말에 얘랑 술만 먹는데 리얼 러브 기다리는데 Waiting for real love. 여러분 베이스에 힘으로 쳐보냅니다. 에이 있어 보여 못 따라오나요? 여자 많아 보여 못 따라오나요? 너무 섹시해서 가져 보이나요? 나 그런 남자 아니에요. 마음 많은 파스텔 톤인데 드라마보다 가끔 우는데 리얼 러브 기다리는데 의외로 하나도 인기 없는데 주말에 얘랑 술만 먹는데 리얼 러브 기다리는데 손만 잡고 잘 수 있는데 진짜 손만 잡고 잘 수 있는데 리얼 러브 기다리는데 의외로 하나도 인기 없는데 주말에 걔네랑 술만 처먹는데 리얼 러브 기다리는데 Waiting for real love, waiting for real love, waiting for real
30대에 우리 아버지를 만나 이 말만은 전할 거야. 아버지 6년 후에 우리나라 망해요. 사업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요. 차라리 잠실 주고 못한 지나 판교 쪽에 땅을 사요. 이 말만은 전할 거야. 2013년에 60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죠. 남들처럼 욕도 한 번 못 드리는 아들놈은 힘내시란 말도 못해요. 제발 저를 너무 믿고 살지 말아요. 학교 때 공부는 좀 잘하겠지만 전결고가 못하게 쓸모없는 딴따라가 될 거예요. 못난 아들 용서하세요. 어느 날 타임머신이 발명된다면 1999년으로 날아가. 아직 건강하던 30대의 우리 엄마를 만나 이 말만은 전할 거야. 엄마 우리 걱정만 하고 살지 말고 엄마도 몸 좀 챙기면서 살아요. 병원도 좀 자주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 말만은 전할 거야. 2004년 후에 엄마를 떠나보낸 우리들은 엄마가 너무 그리워요. 엄마가 좋아하던 오뎅이나 쫄면을 먹을 때마다 내 가슴은 무너져요. 제발 너를 너무 믿고 살지 말아요. 학교 때 공부는 좀 잘하지만 전결고가 못하게 쓸모없는 딴따라가 돼버렸죠. 못난 아들 용서하세요.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가 엄마를 만날 수는 없겠지만 지금도 거실에서 은근히 채 새우잠을 주무신 아버지께 잘해야지. 감사합니다. 강박수 밴드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자, 우리 김준수 씨 그리고 김동남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합니다. 소통 테이너 오종철이